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범죄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 속아 41억 원을 뜯긴 일도 발생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은 의사 A씨.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 70건 정도 고소장이 들어왔다며 카카오톡으로 구속영장 파일까지 받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씨는 메신저로 받은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좌가 자금 세탁에 활용됐다는 비슷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이 받도록 앱이 설계돼 있었기 때문.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은 A씨는 대출금은 물론 예적금, 보험, 주식 해약금까지 모두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뜯긴 돈만 41억 원.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발생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을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에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오래 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40대 이상이 큰 금액의 피해를 보는 일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장이나 공문서는 SNS로 보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약 14억여 원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우두머리가 어제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피해자만 12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체포합니다. 중국과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A씨입니다. 지난 13일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 은신처에서 검거됐고 범죄인 송환 절차를 거쳐 10여일 만에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4년여 동안 더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1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일하다 2016년부터는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따로 조직을 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직원만 최소 17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올 상반기에 중국과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총책 5명과 일부 조직원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억 원에서 13억 원까지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방 승인 등 현지에서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압송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 사기범에 대응해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게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